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똑똑하고 정말 영특하고 영재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면 부모님들이 늘 우리 아이 좀 잘 키워봐야 되겠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죠. 우리 채널은 그런 부모님들의 걱정을 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이의 지능은 도대체 뭘까라는 겁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이 지능 검사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이가 도대체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옛날에 성적 같은 걸 줬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에 가도 성적을 안 줘요. 그래서 사실 뭐 성적도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 아이는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그 진로라든지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능 검사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능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능이란 도대체 뭐냐? 인간의 지적 능력을 줄인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intelligence라고 그러는데요. intelligence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혼돈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능하고 IQ를 혼돈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능이 IQ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IQ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IQ 테스트라는 걸 하잖아요. 지능 검사. 검사라는 것은 이제 검사를 해서 결과를 끄집어내는 건데 결과는 숫자로 나오는 거죠. 숫자로. 자, 인간의 지적 능력은 숫자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은 숫자로 측정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IQ 테스트를 할 때는 그렇게 숫자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숫자로 측정이 가능한 부분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능이 도대체 뭔가를 한 세 가지로 압축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학습 능력. 학습 능력, 여러분 잘 아시죠? 학습이라는 거죠.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는데 성장은 뭐에 의해서 성장하느냐면은 학습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죠. 눈을 깜박깜박 하면서 사물을 관찰하기 시작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제일 처음에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엄마겠죠. 아빠겠죠. 그 다음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만 보는 게 아니죠. 뭔가 이렇게 주변에 물체가 있잖아요. 그 물체를 보여. 이렇게 물체를 보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물체들을 머릿속으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소리, 그다음에 형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저장하면서 서서히 그런 것을 알게 되어 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학습이죠. 그런데 이런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아이는 빨라요. 굉장히. 여러분들 언어라든지 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어린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배우고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느리고 이게 달라요. 속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걸 학습의 속도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학습의 속도가 빠른 아이들이 일단 학습 능력이 높다고 보면 좋아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어떤 아이는 10분이면 다 하는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다 하는데 어떤 아이는 30분, 40분이 걸려도 잘 이해 못하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이건 속도의 문제죠. 속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빨리 이해하고 빨리 학습하는 그런 아이는 우수한 아이다. 대부분 영재 아이들은요, 이 학습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배우는 것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언어라든지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배우고 빨리 이해하고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죠. 일단 빠른 아이가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추상적 사고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추상적 사고 능력. 사고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언어나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생각이 시작되려면 머릿속에 언어적 개념이 잘 형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 보면은 한국어는 그냥 말로 하니까 알아들으니까 내가 하는 말 알아들으니까 얘는 뭐 충분히 한국어 우리 모국어를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국어의 어휘 중에는 어려운 말이 굉장히 많아요.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이런 거 쉽잖아요. 나무, 소나무, 밤나무 뭐 이런 거. 나무 쉽죠?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어릴 때 쉽게 배우는 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람쥐, 토끼,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거, 호랑이, 사자, 이런 거는 다 물체가 있어요. 실제로 형태가 있고 물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보거든요. 아, 저게 호랑이구나. 저게 뭐 사자구나. 저게 무슨 뭐 다람쥐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구체적인 대상물이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언어죠. 이 구체적인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는 건 비교적 쉬워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게 발달되면서 성장하면서 추상적 사고라는 것을 하게 돼요. 이 추상적 사고는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정의란 무엇이냐? 이런 책이 있었죠? 정의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정의가 뭔가요? 어른들한테도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잘 못하는 분 되게 많을걸요. 정확하게.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요. A라는 학자는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B라는 학자는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굉장히 달라요. 정의에 관한 개념 규정이 굉장히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이런 추상적인 것. 뭐 더 나가서 이런 게 있죠. 자, 사회가 무엇이냐? 사회란 무엇이냐? 아니, 사회가 뭐예요 도대체? 우리 사는 게 사회죠.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면 사회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사람들의 집합체를 말하는 겁니까? 뭐를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을 개념 규정을 할 때 많은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그런 개념들을 머릿속에 넣어서 잘 생각해내는 그런 능력이 바로 추상적 사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뭐 쉬운 그런 대상이 있는 그런 언어들은 쉽게 배우고 또 활용도 쉽지만 그러나 정의라든지 사회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무슨 뭐 사랑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말 하기는 참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으로 잘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거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추상적 사고를 잘 하는 아이들, 이런 거를 잘 개념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줄 알고 이런 거는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지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추상적 사고 능력이. 세 번째는 그러면 뭐냐? 세 번째는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적응 능력.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해야 돼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는 게 모든 게 환경이잖아요. 환경에 잘 적응해야 돼요.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뭐 어린이집에 간다든지 유치원에 간다든지 그다음에 학교에 간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부적응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엄마가 적응하는 훈련을 잘 시켜서 보내지 않고 그냥 가면 될 줄 알고 그냥 거기만 보내면 또 돈만 주면 그냥 우리 아이는 거기서 잘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아이가 거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엄마보다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아무래도 적어요. 그분들은 잘 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엄마보다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내 아이에 대해서 더 관심과 사랑을 갖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다고 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거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길러주셔야 돼요. 집에서 적응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근데 적응 능력을 길러주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적응하는 내재적인 능력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엄마가 도와주는 그런 자극, 좋은 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자, 사람은 이렇게 환경에 적응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를 바꿔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 내가 이때는 참아야 된다. 이때는 내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때는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을 스스로 잘 결정하면서 나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집에서 하던 모든 나 자신을 그냥 나의 자아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도 똑같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한테도 좋은 평을 못 받고 친구들에게도 좋은 평을 못 받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응이라는 것도요, 소극적인 적응이라는 것이 있고 적극적인 적응이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적응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적극적인 적응으로 가야 돼요. 소극적인 적응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환경에 내가 적응할 때 그냥 환경의 구성원으로서만 그냥 참여하는 것 정도예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정도. 멤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적극적인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을 내가 지배하는 쪽으로, 예를 들면은 내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가 된다든지 어떤 조직 속에서 리더가 된다든지 그 조직을 움직이는 힘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적응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 지능, 인간의 지능, 아이들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 이 지능이란 도대체 뭘까라는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 intelligence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학습 능력이다. 학습하는 능력이다. 학습 능력이 빠르다 하는 것은 우수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요. 둘째는 추상적 사고력이다. 추상적 사고 능력이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체적 대상을 가지고 사고하는 것보다는 추상적 사고를 잘하는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셋째는 바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죠.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것보다는 소극적이라도 적응을 하는 사람이 좋지만, 그러나 소극적인 적응보다는 더 적극적인 적응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이가 우수한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의 지능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